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주택과 토지정복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를 신청하시고 심사 안건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이윤아 주시기 의원입니다. 바랍니다. 아까 이제 말씀들을 하셨었던 것 같은데요. 태양열 발광 건물 번호판 설치 사업 건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참여 예산 아까 뭐 설명은 기본적으로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업들이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 후에 사후 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 이게 그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 민간 그 뭐 건물 좀 크고 빌딩 같은데 이런데 이제 설치하는 것 같은데, 설치한 후에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개당 단가가 뭐 비싸진 않지만, 그럼 사후 관리는 누가 할 것이냐?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해야 돼. 근데 이게 설치를 하고 나서 그분들이 그 빌딩 그 소유 주체가 좀 할 수 있게끔 또 해야 될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상은 좋지만, 태양열로 이렇게 하는 발상은 좋지만, 이게 고장도 뭐 안 나면 다행이겠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그렇죠? 건물이 뭐 1, 2년 있다가 뭐 철거되고 그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유지가 돼야 될 텐데,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이걸 누가 관리할 것이냐.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태양열 발광 이번에 건물 번호판 설치 사업은요, 그 큰 그 건물에 그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골목길이라든지 이게 그 사건 그 우려 지역 뭐 이런 우범 지역 이런 데다가 경찰서의 어떤 추천을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 단독주택 거의 위주입니다. 그런 곳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 하는 데 있어요? 이런 사업 예,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는 데 있어요. 예. 어떻습니까, 반응이? 어, 반응이나 일단은 지금 그 이 사업을 하는 데는 많지는 않고요. 시행 초기다 보니까 그 저희가 이제 뭐 타시운 안산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하고 있는 데를 저희가 이제 견학을 좀 가려고 했었는데, 거기도 하다가 지금 뭐 아직 그 제대로 완료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저희 못 뭐 갔는데. 취지는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우범 지역에 이런 걸 설치함으로써 긴급사항 발생 시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초동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뭐 좋은 사업이긴 하지요. 하지만 시에서는 오롯이 다 사후 관리비를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예산이 초기 투입 비용은 적게 들지만 사후 관리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주요 사거리, 뭐 특히 이제 학교 지역에 주민분들의 학부모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바닥 신호등 설치 사업 하잖아요.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그런 사업 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설치 사업 뭐 예산 받아서 특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뭐 초기 투입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좋죠. 하지만 사후 관리는 오롯이 다 시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특조금 받아서 사후 관리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고장도 굉장히 많이 난다라고 해요. 고장도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 사후 관리하는 예산은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굳이 꼭 이렇게 할 것이냐? 요새 형광 물질 엄청 잘 나오거든요. 형광으로 해도 전혀 상관없다. 형광으로 해도 굳이 뭐 이렇게 태양열까지 설치를 하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후에 사후 관리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러한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대체 사업도 얼마든지 고려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그 부분까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뭐
태양열 발광 뭐 이 주민 제안을 했는데 저희가 설치해놓고 유지 관리나 향후 그 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더 유지 관리나 이 용이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주민 제안 하신 분하고 상의해서 좀 내용을 변경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을 좀 취하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이제 설치를 하시고서 나중에 애물단지 돼서 대표적인 또 예산 낭비 사례 뭐 이런 걸로 낙인 찍히지 않게끔 각별히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예, 전합니다. 지금 제가 저기 설치해놓고 여기에 그 이제 향후에 유지 관리할 때 이게 그냥 설치해놓고 나면 또 이 사진도 있지만 여기에 뭐 이 거미줄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되게 흉물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담당 부서에 뭐 주민 제안도 그 좋은 제안이지만 향후에 유지 관리 하는데 더 편리성이라든지 그렇죠.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그걸 좀 말씀드리는 강구하는 거로 저 우리 담당 부서하고 저하고도 좀 업무를 지금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건축가의 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그 5억 정도가 이게 이제 책정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단지당 1,000만 원짜리가 30개 3억이 돼 있고 또 2천만 원짜리가 10개 지역에 2억 정도에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해마다 이게 공동 지원 사업은 하죠. 그러면 이게 그 지금 지원 대상 선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시죠? 네, 매년 이제 수요 조사를 거치고 예. 1월 달에 예.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 그 선정 그 접수를 받아서 그 평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점점 이제 해가 갈수록 이제 노후된 공동주택들이 많이 이제 발생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물량들이 그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네, 지원. 점점 예, 계속 매년 사업은 하는데요. 예, 1년에 한 80개소 정도를 소화를 하는데 예산 같고요. 80, 예, 80 8억이라고 했을 때 예. 근데 이제 올해는 5억으로 줄어들어서 이제 그 80개를 다 못 했는데요. 그럼 뭐, 올해 그 줄어든 이유는 예산 예산이 부족 때문에 예, 그런 부족 건가요? 때문에 예. 이거 예산이 부족해도 이런 오래된 공동주택 이런 데는 그 어떤 붕괴 우려라든가 비가 오게 되면 뭐 비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이 있는데 다른 예산은 좀 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도 해줄 거를 못 해주게 되면 위험 요소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추후에 접수된 그 세대가 있고 단지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순서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이거를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예. 사항에 동의를 하고요. 예, 그 예산 더 쓸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알겠고요.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그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지원이 있는데 이게 의무 대상이 있고 비의무 대상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의무 대상은 도비 뭐로 승강기가 돼 있고 비의무 대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분별을 하는 거죠? 주택과장입니다. 예, 조금 전에 건축학과랑 비슷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일환이고요. 예, 이건 도에서 도비로 내려서 이제 매칭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제 내려줄 때 도에서 보면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하고 이제 30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대상을 따로따로 이제 내실 시키다 보니까 제가 예산상에서 분리시켜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300세 미만은 비의무 대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희가 이게 계산이 잘 안 돼가지고 궁금해서 이게 그러면 이게 그 한 개 단지만 선정하는데 이게 많은 그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게 한 개 선정을 어떤 순서로 하죠? 지금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주택과도 그렇지만 이제 여기는 이제 공동주택 같은 거 사업 승인 난 대단히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올해 이제 26억 정도 사업을 이제 작년 대비 이제 한 4억 정도 줄어서 할 건데요. 현재 이게 지금 현재 한 개 단지가 내려오는 거는 도에서 내려오는 거 매칭 사업 하나 내려오고 아, 저희가 도예요? 같이 묶어가지고 도 예산 사업하고 저희 사업 묶어가지고 사업은
그렇게 선정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의무 관리 대상 15년 경과된 노승강기 교체 사업은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각게 그 사업 물량을 그 대상을 받나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 예, 그래서 이제 그중에 심사를 통해서 그중에 선정해가지고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저 사는 아파트에도 한번 갇혀가지고 되게 막 한번 놀란 적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제가 이제 교체 사업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한번 신청 좀 해봐라 그랬는데 입주가 18년이나 되니까 이런 현상들이 또 이제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것도 좀 한번 신청 좀 해봐라라고 한번 저희 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15년 이상 된 아파트만 해당되는 거예요? 공동주택만? 아니요, 이건 좀 틀리고요. 그 이제 그 소규모 안전점검하는 그 대상 같은 15년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는 교체비 이상 된 거. 신청이 가능한 거죠. 이게 뭐 때로는 아파트 뭐 승강기 추락 사고도 발생하고 문잠김 상태에서 갇혀 있는 뭐 이런 현상도 발생하고 해서 이것도 수시로 점검해서 안전 점검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여기 주무과 이제 공동주택 관리팀이네요. 여기에서 좀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 모색하고 신청 접수나 이런 거를 좀 잘 공지도 하고 해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네. 다음은 61페이지에 보면 그 토지 특성 일제 조사 및 지가 상승에 대한 예산이 지금 1억 2,740만 원 정도가 이게 이제 계상이 됐는데 지금 그 지가는 우리가 이제 매년 이게 해마다 이제 이루어지고 이 지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금 그 산출 계상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보면 이게 그 우리가 공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이제 토지나 시민들이 토지나 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아무 그 사업에 해마다 늘어나는 그 이득금은 없는데 사고팔고를 안 하니까 공시가가 매년 뭐 지가 상승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우리 평택시는 공시가가 평균 매년 뭐 얼마 정도씩 이렇게 상승이 되죠? 매년 통상적으로 한 예. 8% 정도, 7, 8% 이렇게 상승을 해 오다가요. 예. 올해 들어서 국가 정책상 그 마이너스 5%로 지금 내렸습니다. 글쎄 이게 지금 그 어떤 공시가가 올랐다고 좋은 이유 하나는 그 뭐 그 토지나 그 건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을 때는 뭐 이제 지가가 높으니까 물론 대출금이 많아서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시민들은 지가 상승하면 아무래도 내는 그 재산세라든가 토지세 뭐 이런 비용이 좀 늘어나잖아요. 이래서 주민들은 이렇게 공시가만 오르냐 이제 이러는데 이런 것도 형평성 있게 잘 하고 지금 정부 시책에 의해서 매년 그 저기 인정적 조절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게 적용은 되는 건가죠? 되는 거죠 지금? 네, 네. 그 표준지를 그 예. 저희 이제 그 개별 공시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표준지 공시가를 적용을 하는데요. 예. 그 표준지 공시가가 국가 정책에 따라서 네. 그 국토부에서 그 평가를 해가지고 그 단가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물론 각종 세금 및 뭐 부담금 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이제 공시가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무리하게 너무 오르지 않고 만약에 뭐 마이너스 0.5%에서 이제 올랐다고 하면 이것도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 부담이 없었으면 하는 그 저기 뭐야 근거에서 한번 저기 질의해 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제 그 조사 대상 필지가 보니까 35만 6,654필지고 이게 토지 특성 그 일제 조사는 뭐 이게 이제 9만 8,235필지인데 이건 어떻게 틀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평택시 그 이제 2023년 올 1월 1일 그 총 필지수가요. 예. 37만 한 6천 필지가 되는데요. 예. 그 중에서 이제 그 표준지 공시지가가 한 5천 필지가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각종 그 토지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들어가 있는 데가 한 14,5천 필지가 되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 대상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35,60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그 우리가 이제 개발 농지 개발이라든가 산지 개발하고 개발 부가 분담금을 내죠. 지금 공시지가의 몇 퍼센트가 개발 부담금인가요? 개발 부담금은 이제 퍼센트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일정 규모 이상의 그 개발을 할 때는 이제 개발이 환수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이제 개발하기 전에 지가하고 개발 완료 후의 지가를 비교를 해서 거기에서 들어가는 이제 재비용,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의 25%를 환수하고 있습니다. 25%요? 예. 전에는 그 공시지가에 무슨 뭐 30%를 세금으로 부과를 한다. 개발한 다음에 그 개발 변경 그 토지 지가 상승이 되면 이런데 지금은 평균 잡아 그러면 25%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에 그 태양 발광 건물 표시판 아까 뭐 강정구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좀 전에 이윤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민 참여 예산 요청이라고 했는데 이게 꼭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거를 여기다 사업 명시를 해야 되는지 저희들도 이게 이제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주민 참여 예산은 그 마을에 적합하게 그 읍면동이나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게 태양열 발광 건물 번호판 설치 사업은 이게 어떤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라 평택시 전역에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번 저희 사업은 아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드릴 때도 설명을 이제 했었는데 일부 이제 소규모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산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그 사업 진행을 하다 보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범죄 예방 그런 차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이렇게 협의하고 하다 보니 그쪽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2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예. 그 사업 대상지는 저희가 지금 여기에다가 그 본청, 송출, 안출, 관할 지역 한 150개씩 설치를 한다 이렇게 지금 이게 450, 기록을 해놨는데 450개가 예. 지금 기록이 돼 있어서. 예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그 대상지는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하면서 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경찰서까지 같이 해야 되는지 보니까 먼저 어두운 골목길이라든가 오염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한다고 했고요. 제 생각은 야간 건물 번호판 설치하게 된 거 뭐 태양열까지 등장을 해야 되는지 그거 있잖아요. 그 야광 번호판도 있죠. 그냥 태양열까지 설치를 안 해도 야광으로 하게 되면 번호판 글씨가 밤에도 환하게 이렇게 싹 눈에 와닿는 형광식으로 하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걸 꼭 그 태양열까지 등장을 해서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사항도 있어요. 예, 야광 설치는 사실은 항상 밤에 밝혀주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 태양열은 이제 센서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둡게 이렇게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불을 잠깐 그 밝혀주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좀 내용이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쎄 뭐 해놓기야 하면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며 그 LED나 뭐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 곳곳에 뭐 지하차도나 뭐 이런 데 보면 방치돼 가지고 불도 안 들어오고 꺼지고 가로등 역시도 관리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거 건물 골목에 있는 건물이 과연 이거를 잘 관리가 이루어질지 이것도 의문이고요. 하여튼 그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이제 권역별로 150개씩 450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사업에 이게 계상이 된 거라 저희들은 뭐 시비를 하게 될 거고 이게 뭐 이제 첫 시범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7,200만 원이라는 돈이 소요됐기 때문에 질문한 의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97페이지 그 특별하게 안중 송담지구 토지 구획 정리 사업 그거 좀 한번 좀 봐주세요. 여기에 지금 그 사업비 구획 정리 사업
이게 용역비인 것 같은데 9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그 2006년도에 송담지구가 이제 구획 정리되면서 도시개발이 되면서 학교 용지로 두 필지 약 한 7천여 평을 남겨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학교가 세워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 지역에 그 인구 유입이 좀 부족하고 학생 수가 부족해서 아마 이게 초등학교 부지하고 중학교 부지가 두 개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자 이거를 지금 저기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거기가 지금 터미널 부지 주변에 159만 평 개발 계획을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지금은 인구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입주가 되고 이게 되다 보면 이 토지가 과연 다른 용도로 쓸 게 아니라 이 통지를 임시로 다른 용도로 좀 활용을 하고 있다가 학교 부지로 그냥 남겨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이걸 뭐 교육청에서 뭐 저기 뭐라고 지정도 안 하고 이래서 이거를 좀 다른 용도로 하려고 이게 지금 도시계획 이거 뭐죠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예. 저희가 2006년도에 네. 뭐 학교 용지로 이제 그 송담지구 개발하면서 이제 저기 됐고요. 10년도, 21년도 이제 하고 21년도 5월 6월하고 이제 그 학교에서 예. 수요가 없어서 이 학교 이 건립해서 개교는 조금 이 불투명하고 어렵다는 해서 용도 폐지를 요청했던 부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마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별히 이게 그 지금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역 정리 사업에 대한 이제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예. 이것 때문에 특별회계를 지금 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안중역 주변에 예. 그 인근에 그 안중 역세권이라고 그렇죠. 동쪽 서쪽 그 계획이 있습니다. 서쪽은 민간이 제안해서 지금 우리가 내부적인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안중역세권 관련해서 또 거기에 보면 이 도시개발이나 사업할 때 이 면적 규모에 따라서 또 이 공공시설 부지가 별도로 다 지금 계획돼 있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도시경관 저해 요인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서 이거를 다른 용도 변경을 이제 용역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 또한 여기 학교 부지 때문에 그쪽에 서부 지역에 있는 그 시민들께서는 그 학교 활용 부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걸 알고 건의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텃밭이라든가 꽃밭 조성 뭐 이런 걸로 해서 주민의 힐링 공간으로도 쓸 수도 있는데 이거를 굳이 학교 부지로 지정을 해놓은 거를 없애서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거는 저는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또한 이거를 할 때 무조건 그 다른 용도 지정을 할 게 아니라 주민 여론도 좀 청취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의사표현을 그쪽 있는 서부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거 의견 수렴을 해서 아마 진행될 거라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오전에 금정우 의원님이 뭐 주민 설명회, 주민 의견 사전 들어서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예예. 저희가 이거를 학교 부지에 대한 이 변경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설명이나 이걸 거쳐서 충분히 들을 예정이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조치를 어떤 방법이 용도 변경을 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좀 세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요. 이게 이제 전치가 됐을 때 또 안중역세권 서부 지역에 지금 제한이 들어오는데 또 학교 필지가 또 있습니다. 학교 용지가. 공동주택 그러면- 개발하면 학교 필지가 의무적으로 그러면 들어가 있잖아요. 어디나는 이제 저기 그쪽이나 이쪽이나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실적으로는. 그러면 이 송담지구는 시에서 이 택지 개발하는 거잖아요. 토지 개발한 부분이고 지금 안중역세권 우리 서부 지역에는 민간이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세부적으로 거기까지 해서 좀 검토를 해서 그 이 학교 부지 용도 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지금 뭐 용역한다 그래서 금방 이렇게 뭐 싹 바뀌고가 아니고 절차를 주민 설명이나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의견처럼 주민 의견도 수렴하시고 이걸 어떤 용도로 또 다른 용도로 또 지정을 해서 유익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확실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용도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김명주 의원님하고 이제 강정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요 안전 송담지구 토지계획 구획 정리 사업에 대해서 좀 잠깐 보충 질의를 하면 저희 지금 평택시가 공공개발로 한 데가 여기 송담지구하고 서재지구하고 또 어디 있죠? 용의지구 네, 도시개발 용의지구.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됐든 이게 공공개발을 해서 어떻게 이제 세금이 어떻게 됐든 이게 이제 투입된 부분이 있어요. 공공개발 같은 경우는 그럼 이 땅이 지금 현재 용도가 학교 용지로 이게 지금 현지처분 공고가 2016년도 7월 25일 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사례를 보면 항상 이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학생 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의무로 학교 용지를 좀 이 토지이용계획원에 하게 확보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좀 막연하게 방치한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제 생각은. 그러면 이제 과연 민원인 분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아까 이제 강정구 의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전체적인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어디 쪽이 더 이 의견을 봐서 의견을 들어서 항상 민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영민원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대신 이거를 저도 거기 가봤어요. 거기 가봤는데 뭐 거의 학교 용지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뭐 코스모스 뿌려놓고 이제 코스모스 해놓고 공원화 시킬 수도 없고 현재 용도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 이제 학교 용지인데 그럼 과연 이거를 좀 어떻게 활용을 해야 주민들한테 행정 서비스가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비를 지금 세운 거잖아요. 이거 세워서 정확하게 용역 검토에 의해서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국장님 얘기하셨듯이 그 안중역 주변에는 이제 민간 도시개발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려고 이제 제안도 막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학교 용지는 거기에 이제 분명히 만들어지고 확보하게 돼 있고 그럼 이제 그쪽에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다닐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게 없다 그러면은 이 용지를 없애버리면 안 되죠. 추후에 거기에 만약에 개발이 되는데 학교 용지가 없으면 이분들은 되게 불편을 계속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이 교통이 좀 불편함을 무릅쓰고 멀리 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 세금을 투입해서 공공용지로 공공 택지 개발로 해서 좀 채비지 성격은 아니고 학교 용지를 갖고 있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용역을 해서 최적의 다른 이 용도 폐지를 해서 다른 걸로 뭐 저기 용도 변경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매각이 더 중요해서 매각해가지고 자금 확보를 해서 다른 쪽으로 예산 확보를 필요한 쪽에다가 예산을 투입을 하든지 이런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공무원분들이 적절하게 그 시기를 보고 주변 환경을 보고 판단하셔가지고 해야지 이거를 안 하면은 이제 업무 태반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용역을 실시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좀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한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축과고 주택과 토지정보과 세 과의 몇 가지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건축과 지난해 그 보조금 반납한 게 있어요. 그죠? 4억 9,600. 그 어떤 내용입니까?
그 기존 건축물 화재 성능 보강 그 국비 내려온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해당 사업이 이제 작년 이제 12월로 해서 종료가 됨으로써 해서 이제 그 신청하지 않는 대상자분들 그걸로 해서 내려온 예산을 이제 국비에서 이제 반납을 하게 된 건데요. 그 사업이 연장이 돼서 다시 이제 해당 저기가 되면 다시 국비는 신청만 하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종료와 관련해서 이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 지금 뭐 주택가하고 연관되는 그런 질인데요. 아까 뭐 공동주택 그 소형 공동주택 뭐 다세대든지 뭐 빌라라든지 뭐 아파트라든지 15년 이상 준공된 지 15년 이상 지나면은 그 지원 사업을 해주잖아요. 네. 각종. 네.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예전에 같으면은 뭐 주공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아파트 단지 내에 사시는 분들이 그것도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 5층 건물이 많죠. 예전에 5층 건물. 뭐 건강하고 젊은 분들은 괜찮은데 이제 어쨌든 뭐 평택시에 전반적으로 아파트 값이 상승이 되고 좀 열악한 생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은 좋은 쪽 뭐 신규 아파트나 이쪽으로 이사를 못 가시고 그냥 그 노후주택에 지금 머물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거동 때문에 문제다. 계단을 이용해서 오르고 내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각종 이제 도우미 분들 그러니까 이제 봉사로 가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 또 아니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좀 간혹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현행 건축법상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지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아파트 네, 예, 말씀하시는 예. 거기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8세대 이제 뭐 이제 보통 이제 4층인데요. 네. 건폐율이 허락이 되면 거기 있는 분들이 계획을 잡아서 뭐 계획을 해서 설치를 한다 그러면은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이제 현실적으로 노후주택에 그 엘리베이터를 신설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새로 지면은 뭐 신축을 할 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했지 기존 노후주택의 그 방수 공사도 사실은 어렵게 하시는데 보조금 받아서 그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물론 현재는 어려울 거예요. 예산 문제나 이런 게뭐 그쪽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아마 그 예산을 만들어서 공사를 하라고 하면 무리수고 어느 정도 뭐 자부담 몇 프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비나 국비나 그 지원 사업이라든지 평택시 자체 지원 사업인데 해서 노 공동주택에 편입하는 그런 예산을 그쪽 예산을 좀 하나 더 만들어서 활용할 수가 있냐.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려면 이제 중앙 계단에 이제 코어를 네. 해체를 하고 해야 되는데요. 기존 건축물이 이제 워낙 노후된 상태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체해서 다시 공사하기에는 기술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요. 이제 뭐 거기 있는 분들이 동의도 힘든 사항이라 이제
이제 그분들끼리 해서 신축을 할 때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건축 전문 분야 분들하고 좀 이렇게 간담회를 가지셔가지고 그런 쪽으로다가 평택시 예산을 좀 세워서 왜냐면은 홀로 요즘에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고 소외되게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사분들 그러니까 방문해서 진료를 하는 의사분들도 그런 시설 쪽에는 기피를 많이 하신다. 본인들도 오르내리기 힘들으니까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뭐 고민을 할 저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우리 과장님한테 숙제 좀 드리겠습니다. 대답 없어? 네,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네. 보겠습니다. 고민해보죠. 주택과장님도 마찬가지로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산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우리 시민의 안전 보호도 되고 우리 뭐 행정 서비스에 대한 이런 그 혜택도 되고 이런 부분에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불법 농지에 대한 건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 농지에 뭐 수도작이나 밭작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는 가능한 거잖아요. 절대 농지에. 예, 농지에 경작 가능. 네, 경작 가능하죠. 이제 뭐 그 공사 현장에서 이제 그 넓은 땅이 필요로 하니까 그만한 규모의 땅을 임대를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농지를 임대를 해서 이거 활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네, 그 농지를 이제 그 1m 이상 성토를 하는 아니야, 그게 자체가 아니고 지금 내가 1차 질문을 드린 게 수도작, 벼를 심거나 밭작물 이런 거는 이제 경작이 가능한 건데 절대 농지니까 건축물 행위를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가도로를 신설을 한다든지 뭐 할 때 그 공중의 구조물 이런 부분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임대를 해서 거기다가 그거를 설치를 하는 그 양생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걸 하는데 그게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농지를 타용도로 쓰는 거는 다 불법입니다. 불법이죠. 네. 근데 그러니까 뭐 예, 뭐 일시 사용허가 받아서 지금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 뭐 그냥 용도 변경을 그 창고나 이거 시설로 이 개발 행위를 받지 않고 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근데 이제 뭐 현장 사무실이라든지 자재 창고라든지 아마 그 별도의 행정 절차 거친 후에 지금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 확인을 해서 불법인지 아닌지는 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임시 사용 허가를 이제 신고를 해서 사용 허가를 받아서 이용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제 또 그 있어요. 자, 농지는 비농지 그러니까 농사를 휴경농지 안 지면 휴경농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과태료가 나와야 안 나와요. 농사를 안 지었을 때 경영체 등록을 하고 나서 이 토지에 대한 걸 경영체 등록을 했어요. 근데 농사를 안 지고 있어. 이게 한국 촬영해서 휴경으로다가 이제 잡혀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과태료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거는 농업기술센터 그쪽에서 아니, 저기가 아니고 저희가 아마 그 농업 관련 부서에서 그 신고 받으면은 불법 농지 관계 그쪽에서 때문에 말씀을 아마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나 그쪽에서 아마 그 절차를 거쳐서 지금 그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지금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평택시의 어떤 그런 그
대형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사 반출 또 자재 뭐 임시 뭐 적재 장소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땅이 있을 거예요. 저 건설사에서 토사 반출을 해서 농지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몇 년 동안 쌓아놓고 공사 다 이제 준공검사 받을 때까지 쌓아놓고 나서 이제 정리를 다 했는데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야. 비경농지 그러니까 휴경농지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토양 토사가 뭐냐면은 삼성 지하도 있죠. 우리 저 김영철 과장님 잘 아시잖아. 삼성 들어가는 저기 세교 지하차도 거기서 나온 토사를 갖다가 지젤이 거기 농지에다가 잔뜩 쌓아놓고서는 세금 그 영수증이 나와서 보니까는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내가 담당 부서하고 전화를 했어요. 세정과하고 이거는 이 토지주가 불법을 한 게 아니고 아마 그때 당시에 반출을 하는 토양을 어디다 급히 적재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걸 임대해서 한 걸 알고 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담당 부서 그때 담당 부서과가 어디예요? 지하차도. 지하차도는 건설도로과에서 시행했습니다. 예, 건설도로과 아니에요. 책임을 안 진다는 거야. 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건축학과한테 말씀드리는 게 건축학과에서 불법 농지 단속을 해요.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럼 그 불법을 하는 거를 접수를 했을 때 뭐 때문에 그게 불법으로 전환이 됐는지는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불이익을 안 당한다. 토지주들이. 국장님 이해가 안 되시나 봐. 지금 그 불법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이 어느 이유를 불문하고 불법입니다. 뭐 행정기관에서 그렇죠. 이 도로 쪽에서 거기다 갖다 놓으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가 그냥 임대해서 갖다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 과태료 저기 부과해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서 그 절차를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아니 해소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임시 적시하거나 이거를 받고 후에 적치를 하는 게 그랬으면 아마 휴경지나 이런 판정은 안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세심하게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원인 제공은 평택시에서 해준 거예요. 공사 발주를 지하도 공사 발주를 토사가 이 반출 유권인님은 사업 시행자가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시라고.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도로건설 과장님이셔. 그러면 그쪽에 건설사가 그 지하차도를 그 공사를 하면서 토사 반출량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토사 반출량. 이 토사를 어디다 갖다가 당신네들이 매립을 할 거냐 뭔가 알아보셔야 될 거 아니야. 저희가 우선 그 반출 거리를 10km 이내에서 우선 저기를 줍니다. 그래놓고 후에 이 사업 시행자가 그 인근에 통과할 자리가 없고 좀 더 멀리 가면 거리를 별도로 한선해서 사업에 반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마 그 사업 시행자가 자기가 인근의 옆에 그냥 그렇지 당연히 예. 불법으로 야작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이 농지를 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야적장이라도 임시 야적장이라도 기간을 선정해서 하는 게 그러니까 토지주 분께서 연세가 많으시고 원로하시니까 행정 절차를 잘 모르시니까 그냥 계약서에다 도장 사인하고 도장 찍어 주신 거예요. 응? 그러면은 지금 건축학과에서 불법 농지 그 단속하러 다니는 그런 요원들이 그 몇 년을 그렇게 쌓았는데 그게 눈에 안 들어오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나중에 억울하게 시민들한테 간다 내용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못하시나? 네. 불법 농지 지금 여기 저 건축허가과에서 잘못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허가과에서요 불법 농지 그 임기제 기간제라고 그러는 그 단속요원들 계실 거 아니에요. 지역별로 그분들이 다 순찰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지역별로 뭐 읍면동 25개 읍면동 지역별로 순찰을 하실 거 아니냐고. 불법 농지 이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그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청룡동 쪽에 그게 있어요. 그 현재 불법인지 아닌지 또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야. 나중에 토지주가 덤팽이 쓴다. 벌금으로. 저기 현호명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요 말씀하신 게 지금 이 과태료가 부과가 됐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불법을 인지할 때 누군가가 민원을 넣거나 인지할 때 단속을 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계도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1차 계고장을 부과하잖아요. 시정명령해서 원상복구 할 수 그러니까 있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분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하면 아 이게 잘못됐구나 불법이구나 그러면 조치를 취하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연세가 있는 분이 과태료를 부과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위원장님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건축가에서 농지 불법 단속이라는 게 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단속을 하면은 단속에 걸렸으면은 분명히 계도 기간을 거쳐가지고 했을 텐데 만약에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과태료 부과가 됐을 텐데 그 얘기를 좀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기 지금 단속 요원들한테도 그 교육을 좀 시키셔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그런 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지 불이익이 않게끔 그렇게 좀 해달라는 해달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계도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말씀. 주택가. 그 아까 뭐 엘리베이터 얘기는 아까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그 고민 좀 많이 해보시고 아까 그 강정구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 예산이 한 1억 2천 연간 1억 2천 정도 이렇게 올라와요. 예산 세우는 게 연간. 네. 거기에 뭐 이제 뭐 현수막 소각비도 많이 들어가요. 현수막 소각비. 그럼 불법 광고물을 갖다 게시를 하고 수거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소각도 저희가 평택 시민의 예산으로 소각도 하고 있어요. 예, 그럼 그렇습니다. 불법 광고물 게시하는 사람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택시에서? 지금 그 과태료를 매겨가지고요. 지금 이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 정도가 나와요, 과태료가? 그게 이제 뭐 이제 현수막이냐 아니면 뭐 네. 전단이냐 다 틀린데 지금 이제 그 20만 규정이 원. 있어요? 과태료 네, 규정이 과태료 있습니다. 산정 규정? 예, 있습니다. 현재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장소를 매겨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기금을 운영하는 하나의 수입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씨라시라고 그러잖아요. 씨라시 뭐 이게 광고 씨라시라고 그러나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막 이게 뭐 누르면 툭 나가는 거 그 막 그 영업장소 문 앞에 막 수도 없이 떨어지기는 가는데 이런 부분은 단속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함 스티커 그 예, 전단지 불법행위. 명함 전부 다 불법이고요. 지금 네. 이제 보면 그거에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서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이 별도 다 있습니다. 그 명함 한 장 수거에다 좀 얼마씩 그거는 별도로 저기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네. 10원 명함 한 장당 10원꼴.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뭐 강정호 의원 말씀하셨지만 물론 이제 뭐 필요로 해서 영업상 필요로 해서 뭐 이렇게 사거리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렇게 뭐 한두 장 걸고 또 정치하시는 분들 자기의 어떤 그 명함을 알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궤도적으로 뭐 해놓은 거는 사실 그거는 뭐 이해를 해요. 뭐 몇 장씩 뭐 이렇게 지역별로 우리 현역 의원분들도 딱 장수가 이렇게 게시해서 나와요. 지역별로 몇 장 걸어라. 그 이상은 이제 안 거니까는. 근데 뭐 수도 없이 갖다 이렇게 늘어놓는데 보기도 흉하고. 예? 이거 수고를 누가 하는 거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셔봐. 수고를 누가 해요? 정치 현수막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예. 불법. 정치 현수막도 저희가 단속을 해가지고 전부 수거를 수거를 해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를 누가 하시냐고요. 저희 아까 말씀 기간제가 기간제가 하시죠? 거의 많이 하고 아니면 또 이제 기간제가 거의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소각은 또 누가 해요? 저희가 또 이제 이탁 져가지고 소각 예. 별도로 합니다. 그럼 비용이 어느 정도 한 장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 대충 예산 한 장당 현수막 한 장 거는데 비용 낭비가 얼마냐고요. 그거는 좀 한번 계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당 한 1,000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장당 예를 들어서 이런 행위를 뭐 그냥 명절 때 몇백 장씩 갖다가 이렇게 펼쳐놓고 하는 이런 행위를 보고 그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영업상 먹고 살기 위해서 해는 현수막들은 걸자마자 다 잡아뛰고 인물로 나오는 현수막은 유예를 해주고 각성하세요, 과장님. 예, 하여튼 정치 현수막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뭐 법상에서 이제 보면은 어떤 좀 한계가 있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평택시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토지 정보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기관제분들 활용해서 제거해라, 걷어내라 하는 것도 입이 아플 겁니다, 사실. 그분들도 마음도 아플 거고, 뭐 게시를 해는 그 현수막 하나 제작하는데 뭐 최하 뭐 25,000원, 뭐 18,000원, 25,000원 갈 텐데, 그거를 낫으로 이제 뜯어가지고 또 갖다가 소각장에 갖다 소각을 시키고 환경 오염도 시키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그런 현상이 나오시면은 우리 상건위 위원님들하고 주택과 그 광고물 팀하고 전체가 다 불철 죄야 없이 사다리 들고 현장 다닐 각오를 하세요. 토지정보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요거 본 예산안 70쪽 좀 봐주세요. 70쪽. 71쪽 71쪽이죠. 이 도로명 주소 홍보 물품 제작해서 2023년도에는 1,000만 원,
2024년도가 300만 원. 이렇게 이제 올라왔는데 그 주소 정보 시설 설치 시설비에 이렇게 보면은 1억 350인가요? 시설 주소 정보 시설 설치 시설비 네, 맞습니다. 차량용이 5만 원짜리가 17개, 보행자용 차량용 50만 원짜리가 17개, 850만 원, 보행자용 30만 원짜리 50개, 1,500만 원, 사물 주소판 5만 원 곱하기 300개, 1,500만 원, 기초번호판 5만 원 곱하기 300개, 1,500만 원, 건물 번호판 16,000원 곱하기 3,125개, 5천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게 23년, 24년하고 똑같아요. 개수나 이 금액이. (23년도) 것도 제가 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사유죠? 지금 저희가 도로 명판 단가는요. 네. 지금 도달청에 등록된 금액을 가지고 기록을 했는데요. 네. 도달청에는 이제 물론 재질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작게는 뭐 40만 원, 30만 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5, 60만 원, 60만 원짜리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평균치로 해가지고 차량용도 하고요, 보행장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초 번호판이라든지 이제 건물 번호판 같은 경우는 매년 1월 1일로 해가지고 또 시에서 단가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 단가입니다. 보수. 예. 해마다 보수 단가에 이게. 그럼 평택시에 이게 뭐 그 자료를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자료가 없으시면은 뭐 다음에 말씀하실게요. 지금 차량용이 총 몇 개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주소 정보 시설 현황을 보면요, 평택시의 도로 명판이 네. 9,4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9,400 개? 건물 번호판이 한 6,000개 정도, 6만 개 정도, 6만 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년에 한 3,000개씩 보수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까 이거 태양열 발광 뭐 건물 번호판 이거는 뭐 의원님 한 분 한 분 다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거는 조금 심사숙고를 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아까 이유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차후 사후 관리가 사실 참 힘든 거거든요. 사후 관리가 주민 참여 예산으로 올라왔지만은 시설 해놓은 것까지는 좋아요. 뭐 사각지대라든지 안전 사각지대라든지 위험한 골목이라든지 이런 뭐 좋은데 사후 관리가 이제 문제다. 내용이 참 이걸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사안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서재지구 이거는 이 사업은 잘 되고 있는 거죠?
토지구역 정리 사업. 예, 그 작년에 이맘때 그 1호 예산 이 의원님들이 상권위에서 반영해 주셔서 주변에 장미를 좀 심어서 아직은 할착은 좀 덜 됐는데요. 그 주변에 또 호응이 꽃피고 해서 예, 예. 호응이 좋았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저 칭찬 많이 해줬을 거예요 시민들께서. 관리 잘 하셔서 유지 잘 하시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지금 올해 이제 1년 지나고 내년 3월에 다시 한번 문제 있는 거 보식하고 해서 더 할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사업설명서에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주택가인데요. 일단 지금 활성화 지원 방안으로 일단 지역 건설 산업이 이제 함께 이제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이제 행정 지원을 하는 이제 그 목적이더라고요. 내용도 보면은 이제 서포터즈를 위한 참여 독려해서 현장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소통을 통해서 이제 시공사하고 지역 건설 업체와의 이제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언제부터 이 제도를 시작하신 건가요? 2016년도부터 저희 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된 거를 봤었을 때 지금 얼마나 지금 체결이 됐는지 혹시 MOU는 한 130건 정도 체결을 했습니다. 업체들하고. MOU는 130건대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한 사례는 그럼 그것까지 되어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저희가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10년 아니고 한 8년 정도 운영한 것 같은데 현재 보면 민간하고 공공 부분하고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현재 보면은 좀 혼선이 좀 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행정부에서는 내년도 경기 침체 때문에 지역 업체가 내려올 것 같아서 이런 건설 현장에서라도 지역 업체들 참여할 수 있게끔 방안을 저희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해 놓을 필요도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는 어느 정도 구축돼 있습니다. 이제 돼 있나요? 저희가 이제 뭐 프로테이지는 몇 프로 정도 지역업체 참여하게 돼 있는데 현재 문제는 지역업체 분들이 만족을 못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좀 더 이제 지역업체 분들이 만족하는 그런 방향을 좀 찾으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착공 후도 보시면은 뭐 이제 지역업체 시공 현장 및 지역 건설업체 수시 방문으로 참여 지속 관리 준공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일단 뭐 MOU는 맺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어느 업체가 얼마나 참여했는지 이게 지금 추산이 안 되는 거면은 이 부분까지는 좀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하여튼 이게 지금 의무 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이제 애로점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거는 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 진행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추진 책자 제작하는데 지금 4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기 지금 시공사에만 지금 배포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 현장들 배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 간담회 개최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하시나요? 이게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생기면서 이게 지금 현재 좀 방향이 좀 이제 좀 안 개최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제대로 정립을 해서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아예 없었던 예, 건가요? 올해 한 3번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올 근데 하반기부터고요. 상반기까지는 거의 못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통계를 좀 더 추산하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뭐 내년 연말쯤이나 이때도 한번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여기 업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신경 써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도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과장님. 또 홍보물 제작에 지금 300만 원 정도 요구로 넣어 주셨는데 작년에 얼마나 부수로 제작을 하셨나요?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그 홍보물을 제작하면 이제 그 사업 시행지가 10개 사업지, 그 전년도 16개 사업지 이렇게 했었는데요. 사업지마다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하고 또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경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그 전달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협조 좀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제작 비용에 그 지금 보니까 400만 원 23년도에 들어갔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이제 브로셔를 제작해서 이제 주민분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나눠드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몇 부 정도 만드셨는지는 모르시고요. 부수는 단가는 보통 한그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 정도 해서 그 우산 같은, 그러니까 저희 그 제조사 사업 지구가 통상적으로 이제 시골 지역에 지금 많이 그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골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작년에 그 이 예산으로 제작하신 건 다 사용하신 건가요? 네, 다 사용했습니다. 네. 올해는 예측을 좀 줄이셨는데 그 작년의 양보다는 많으시다고 보시는가요? 아니면은 좀 적다고 올해는 보시는가요? 이제 제조사 사업이 그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내년에 24년도에는 사업지구가 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비도 좀 줄이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거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에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지금 연 1회 이상 그 조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모든 번호판에 대해서 전수조사인 거죠? 예,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그게 이제 그 평가도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실적이. 예. 그 새로 교체된 이제 그 디자인이 이제 변경됐잖아요. 건물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그것까지 다 이제 포함된 지금 그 산출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관을 지어서 그 아까 뭐 이윤아 의원님하고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태양열 발광 건물 번호판 설치 사업 좀 연관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450개를 사업량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번호판을 사용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새로 디자인을 만들어서 지금 번호판을 하실 예정인가요? 번호판은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지금 그 번호판 교체 설치비도 지금 같이 돼 있는데 같이 겸해서 하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한 250개 정도 지금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번호판을 디자인을 신규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그 요구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시죠? 이제 행안부에서 그 규격안이 있고요. 또 저희가 그 주민들이 본인들이 자유형으로 또 그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서 자유형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저번에 그 번호판 그 디자인 선정했을 때도 저도 그때 참여를 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자율형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그 뭐 자유를 보장한다고는 하지만은 디자인이 난립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 좀 어떻게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주지만은 적어도 통일성은 좀 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난립하게 할 수는 없고요. 일정한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해서 뭐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법인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격은 당연히 지키겠지만 그 안에서의 이제 그 번호판의 디자인이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이 각 주마다의 그 고유의 이제 디자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뭐 부산 쪽이라던가 지금 서구 같은 경우도 아예 그 달빛 문양이라고 이렇게 그 디자인을 정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 LED 번호판 사업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자율형을 한다고 해서 이게 주민 참여 예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분들께서도 당연히 뭐 어떠한 디자인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뭐 욕구가 있으실 텐데 이거는 집행부께서 이제 주민분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기왕 하는 김에 그 사업 그 권역별로도 하고 있지만 그 권역에 이제 약간 특색을 살릴 수 있으면은 그런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좀 약간 특색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 예,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제 각각 이 개별 또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지금 예산 자체가 이제 어차피 2024년도 예산 편성을 아무래도 이제 관련 부서에서는 뭐 사업 예측을 잘 하셔가지고 또 불급 사항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하셔가지고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보면은 이 도시주택국 이 부서들 지금 건축 허가가하고 주택가 이런 데 보면은 상당히 이제 이 증감률 중에서 이제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전년도 대비. 그래서 이제 요인은 뭐 나름대로 다 있겠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 적절하게 이제 이 편성이 됐냐 2020년도 대비 줄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사업이 뭐 예측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감소되거나 추세가 감소되거나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집행률도 좀 현저하게 낮은 경우도 있어요. 있으면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나름대로 이 예산 자체를 뭐 어렵다 그래서 무조건 뭐 편성을 뭐 줄이는 게 뭐 급선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또 여러 가지 경기적인 문제도 있고 이 성장률이나 우리 지역 또 경기 활성화에도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이제 각 부서에서 이 행정을 하시다 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더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는 이 특히 고정 예산 같은 경우가 사업이 이제 다 돼가지고 줄어드는 건 상관없지만 사업을 이 여러 가지 사업이 범위는 넓은데 이 계속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산 자체가 줄어들고 아니면 고정으로 계속 5억에 계속 고정 예산만 편성하고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건축가도 마찬가지고 이제 주택가도 마찬가지, 특히 이제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이 절차나 이런 게 까다로워서 신청을 못하는 부분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솔직히 사업을 편성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못해서 예산이 남아서 집행을 못하고 또 이월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불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 관련 부서 아까 이은하 의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셨듯이 이걸 좀 정확하게 부서에서 사업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이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편성을 좀 하셔야 되고 저희들이 무조건 뭐 삭감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불필요한 거 같은 경우 삭감을 하겠지만은 저희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나름대로 이 신규 편성하거나 기존에 계속 해왔던 이런 사업을 보면은 너무 이 사업의 이 예산 편성이 거의 안일하게 그냥 탁상에서 전년도에 5억 했으면 그냥 5억 또
또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는 사업이 좀 많아요. 이 부서에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제 내후년에 편성할 때는 좀 그렇게 하시고 추경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런 거를 모자르면 추경해서라도 좋은데 서비스를 행정 서비스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든지 만약에 더 추가 편성을 한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거를 뭐 왜 편성하냐라고 이렇게 질의는 안 하실 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누누이 제가 얘기 드리지만 적극 행정을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토지 정보과 소관, 건축 허가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